지금 총선을 앞두고 워낙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볼 소식은 바로 한동훈 위원장의 헛소리인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 과연 저게 민생을 챙겨야 되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맞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가 차은우보다 낫다고 말하는 분 공천 못 받을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저런 식으로 절대 공천을 받지 못할 거라면서 안기령 부대변인을 저격한 겁니다.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청꾼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저기에 민생과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렇게 시시콜콜한 말장난이나 할 때입니까? 아무튼 저게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은 또 좋다고 저걸 받아쓰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저게 민생을 살리는 거랑 연결되는지 이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무튼 안기령 부대변인은 이번에 김재섭 씨랑 붙게 됐습니다. 특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대결이 된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절대 질 수 없죠. 안기령 씨를 돕기 위해 저도 최대한 방법을 고민해볼 예정이고요. 주위에도 소식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좀 해보려 하는데요. 김건희 씨 사과 발언한 적 없다, 그러면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은 김건희 사과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서 왜 저렇게 보도를 했냐, 그래서 뉴시스에 정정보도 청구를 한 건데요.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물러서는 모양새다, 뉴시스에선 한마디로 이런 보도를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선 이런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정정보도뿐만 아니라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사직구장 논란 때도 관련한 보도를 언중위에 제소하기도 했었었죠. 그때도 황당무계하다, 도대체 뭐 저런 비대위원장이 다 있냐, 그때도 입틀막 논란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서울의 소리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도 했었죠. 김건희 씨 관련해서 디올백 2달 전에는 양주와 북한 관련 책들을 보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걸 받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고급 양주와 책을 돌려받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카톡 내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너무 잘 받았다, 안 그래도 책도 읽어보려 한다, 이런 얘기가 오간 게 그대로 드러난 건데요. 이러니 보시다시피 네이버 댓글에선 반응이 처참합니다. 왜 법과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김건희 앞에만 가면 작아지냐,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판인데도 검찰들이 손도 못 대는 우스운 나라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받아먹은 게 처음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못 본 척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러니까 민주당에선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 방탄을 거두고 특검을 응해라. 이거는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나왔던 겁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도 김건희 씨 문제를 털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중동에서도 아뜨거 하면서 김건희 씨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사설로도 비판하고 관련한 보도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들은 말 그대로 김건희 방탄, 오로지 김건희 성역화,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죠. 한 학생을 잡더니 몇 학년이야? 그러니까 5학년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나도 옛날에 5학년이었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면서 그냥 그저 자기의 주목받을 거, 언론 보도에 한 줄 실을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뭐 저런 황당무계한 답변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뿐만 아니라 한동훈식 공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론이 생각보다 주목하지 않는 점도 계속 우리가 비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오전 속보로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윤핵관 권성동, 그리고 용산 출신 이현모, 조지현, 이들의 공천 소식입니다. 이에 김민석 상황실장이 어제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고 국민의힘은 사천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지금 경선이 많고 국민의힘은 경선이 적은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8년 전에 정해진 거다, 그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윤재혁 원내대표, 이들이 15%나 채점에 개입을 하는데 이게 사천이 아니면 뭐냐, 이런 비판도 나온 바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세 가지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먼저 첫째, 한동훈 위원장은 주 7일 경로당 점심을 주장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냐,
민주당은 주 5일 점심을 얘기했는데 이게 정답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도 영혼 없는 표절이란 건데요. 김건희 씨는 복부 타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렇게 법안 정책을 표절했다 이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가로 자리 잡은 게임을 중시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일요일 생방송에서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R&D 등 여러 경우에 지금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입틀막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란 건데요. 민주당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시대에 맞게 신사회 협약 방식의 정책 추진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사실 저렇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조차 없습니다. 김민석 의원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실력적 측면으로만 봤을 때 과연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또 저것만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천? 그러면서 김민석 상황실장에 대해서 개인 공격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에 김민석 상황실장도 지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다시 한번 묻겠다. 한동훈의 채점이 좌지우지하는 공천 시스템이 사천이 아니면 뭐가 사천이냐 이 얘기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꼬투리 잡고 있는 김민석 상황실장에 대한 표적 수사는 이미 이해찬 체제 시스템 공천에서 철저하게 걸러졌다. 저렇게 엉터리로 사건 수사했던 거냐?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무능만 부각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즉각 사과 안 하면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고요. 그건 그렇고 앞서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선 침묵하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저거에 대해서 대응이라도 할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렇게 팩폭을 날리며 종결합니다. 정치도 정책도 공부도 좀 하고 말을 해라. 이 얘기 틀린 말 하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도 웃긴 게 정청래, 이계호, 김영진 등 친명계 다수 단수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는 누가 나온 사람이 있어야 경선을 하든 말든 하죠. 혼자 나왔는데 경선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따끔하게 지적했는데요. 이계호, 권칠승, 민병덕 이들도 단수 공천이 확정됐는데 오늘부터 친명 핵심이 되는 거냐? 참고로 특히 이계호 정책위의장은 친이낙연계로 분류됐었는데 언제부터 친명계가 됐냐 이 얘기죠. 특히 정치부 기자들의 무책임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저 이재명 대표 흠집내기에 급급한 사람들 전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기자입니까? 아무튼 이낙연 씨는 2030을 잡겠다고 저렇게 언플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저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낙연 씨 옆에서 힘을 보태고 특히 청년들을 끌어오겠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 어제 조국 신당에선 1호 영입 인재로 신장식 변호사를 공개했죠. 한마디로 지금 이낙연 씨의 새로운 미래뿐만 아니라 이준석 씨의 개혁신당도 여러모로 수세에 몰린 상황이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매우 중요하기에 관련해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경고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라. 지금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면서 과격한 반응을 유도한 뒤에 이걸 진압하며 애초 목표였던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 이걸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한동훈 위원장이 영웅처럼 등판해서 이 모든 사안들을 종결시키려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는데 부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거고요.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거다. 이건 양평고속도로나 최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거다. 그래서 의사와 정부는 파업과 과격한 대응을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시점에선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의 결론, 한동훈 위원장의 무능, 결국 제 발목을 또 잡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